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세계지리 1-2단원 지리 정보와 세계의 지역 구분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12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에는 12쪽부터 있는 12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교재 파일을 띄워놓고 아이펜슬과 아이패드로 직접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올해는 거금을 투자해서 아이패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기 편하게 좀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자, 12쪽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또 이런 자잘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양해해 주시고요. 아이고 또 왜 이랬지?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어느 학생의 수행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가 자료를 이용한 지리정보 분석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자료가 인공위성 사진 혹은 영상이죠. 그래서 이 인공위성 가에 들어갈 자료가 이제 원격 탐사 자료 혹은 뭐 인공위성 자료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고르랍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민족 분포와 성비를 인공위성 영상으로는 알 수는 없고요. 중국의 의료 수준도 인공위성 영상에 안 찍히는 거지. 자, 3번에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 훼손 면적은 인공위성을 찍으면 이건 보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에 소수 언어의 쇠퇴 요인 안 되고요. 자, 그리고 해운국의 무역액 같은 것도 인공위성 영상에 안 보이지 맞지? 자, 그래서 인공위성 영상으로 보이는 건 유일하게 3번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자, 교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 자, 가나 자료에 표현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지리조사 방법을 들의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네. 네, 요걸 보니까 요 멕시코만의 A 시기와 B 시기에 인공위성 사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갑부터 볼게요. 자, 허리케인 통과 후 지도 가에 표현된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와 피해액을 GPS 수신기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 GPS 수신기라는 건 위치를 잡아주는 거지. 맞지?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와 피해액을 어떻게 GPS 수신기로 알 수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갑은 지금 틀린 거고. 자, 을에 위성사진 나를 통해 A, B 시기 하구 부근의 해안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죠. 하구 지역에 보니까 이런 땅들이 지금 생겨났잖아. 그래서 이런 변화 모습을 그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을이 맞고요. 그 다음에 병에 원격 탐사를 통해 위성사진 나에 나타난 A, B 시기 하구 지역 탐방객들의 시기별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다. 만족도라는 거는 이거 사람 마음이잖아. 사람 마음이 원격 탐사의 인공위성 영상에 찍히진 않죠. 자, 그래서 병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은 위성사진 나에 표현된 하구가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 가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위성사진이라는 걸 지금 보여줬잖아. 맞죠? 그러면 정답은 을정 4번이죠.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리정보 수집 방식인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가는 실내조사에서 정리된 지리정보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계획된 경로를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현지조사 혹은 야외조사라고 합니다. 자, 나를 보시면 지표면으로부터 반사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에 탑재된 센서로 감지하여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서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니까 원격 탐사죠. 자, 그러면 기억에 가의 주요 조사 방법으로 관찰, 실측, 면담이 있다. 이거 다 현장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 자, 니은에 나의 활용 사례로 원격 탐사, 북극해 해빙의 면적이나 남극 상공 오존측 파괴 범위 파악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다 위성 영상으로 다 보이는 것들이니까 자, 니은에 맞고요.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지리 정보 수집에 활용된 시기가 늦다. 자, 인공위성을 쓴 게 당연히 현지조사보다 더 늦은 거니까 자, 디귿이 맞고요. 자, 리은에 여기서 여행지에 대한 만족도를
원격 탐사를 통해서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인공위성 영상으로 어떻게 찍냐고 말지. 이거는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면담하거나 설문조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조사, 가가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밑줄이 친 자, 가나 지리 정보를 지도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통계 지도 유형. 먼저 가를 보시면 2010년 국가 간 인구 이동이라고 그랬어. 이동이라면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는 지도가 가장 적절한 거죠. 맞죠? 그래서 가 같으면 화살표로 그리는 지도, 유선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유선도는 요렇게 지금 화살표로 그려져 있는 니은이죠. 니은. 그래서 가는 니은이 적절하고, 자, 그리고 나는 행정구역별 찬성 비율이래. 그러면 찬성 비율이란 건 지역별로 찬성 비율을 조사해서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해당 등급의 색깔을 그 지역에 칠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단계 구분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단계 구분도는 리을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도 중에 니은은 유선도, 리을은 단계 구분도였고요. 자, 기역은 점으로 찍은 지도니까 점묘도고요. 자, 디귿은 같은 수치가 나타나는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표현한 지도니까 등치선도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니은, 리을이고요. 자, 통계 지도와 관련된 문제 5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 지도는 단계 구분도죠. 자, 나는 원으로 그린 지도니까 도형 표현도죠. 자, 가는 단계 구분도를 국가별로 나타냈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나타낸 거고요. 나는 국내 총생산을 도형 표현도로 그렸습니다. 자, 기억에 가는 1인당 국내 총생산에 따라 국가의 면적을 왜곡하여 만든 지도이다. 면적을 왜곡해서 만든 지도는 아니죠. 그냥 색깔을 칠한 거잖아.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자, 니은에 나는 지리 정보의 분포나 밀도를 점으로 나타낸 점묘도 아니고 나는 뭐였다? 도형 표현도였죠.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나에서는 국가 간 국내 총생산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다. 국내 총생산 크기를 동그라미로 지금 그린 거니까 국내 총생산 차이를 파악할 수 있죠. 자, 디귿 맞고요. 디귿에 가나 모두 속성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속성 정보는 그 나라, 그 장소의 특징과 특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는 속성 정보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죠. 자, 6번 갑니다. 가나 지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는 타이의 지역별 인구 밀도를 지역별로 조사한 다음에 4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해당 등급의 색깔을 칠한 지도죠. 그래서 이 지도는 단계 구분도죠. 자, 나는 기온을 나타낸 건데 같은 기온이 나타나는 지점끼리 선으로 연결해서 그렸습니다. 자, 이런 지도를 등치선도라고 하죠. 자, 기억을 봅니다. 가는 지역 간 이동량과 이동 방향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지도는 자, 이동량, 이동 방향을 표현하는 데는 주로 화살표로 그리는 유선도가 적합하죠.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나는 값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지도, 등치선도니까 니은 맞고. 자, 디귿에 가나 모두 주제도래. 주제도는 하나의 주제로만 그리는 지도를 주제도라고 합니다. 자, 가는 인구 밀도라는 하나의 주제로만 그린 거고 나는 1월 평균 기온이라는 하나의 주제로만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 지도들은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통계 지도는 다 주제도입니다.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나는 가보다 행정구역별 통계값 차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행정구역별 통계값은 가가 표현하기에 더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가는 행정구역 단위로 인구 밀도를 조사한 다음에 그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등급을 색깔로 칠해버리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가 3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부터는
내가 안 풀어줘도 되는 아니다. 뒤에 두 문제는 좀 어려운데, 자, 7, 8, 90은 문제에 나오는 조건만 잘 봐도 그냥 문제가 다 풀리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먼저 7번을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여 출산의료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자,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에 A에서 고른 거. 자,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자,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1인당 GDP, 도시화율, 출생률이 있고 1점, 2점, 3점의 기준이 있으니까 나라별로 총점이 몇 점인지 자,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나라의 1인당 GDP는 2천을 초과하니까 1점. 맞지? 1점. 그리고 도시화율은 40을 초과하니까 플러스 또 1점. 자, 출생률은 요거 30 미만이니까 1점. 그러니까 A는 총합 3점이죠. A는 정답이 아니겠다. 자, 그리고 B를 볼게. 1인당 GDP가 1000 미만이니까 3점. 자, 도시화율은 요거 제일 연한 색이지 30% 미만이니까 3점. 자, 출생률은 30에서 40이니까 2점이죠. 자, 그러면 총합 8점. 자, C를 볼게. 1인당 GDP는 1000에서 2000이죠. 2점. 도시화율은 30 미만이니까 3점. 자, 출생률은 30에서 40이니까 2점이죠. 총합 7점. 자, D를 볼게. 1인당 GDP가 1000 미만이니까 3점. 도시화율 30% 미만이니까 3점. 자, 출생률은 40 초과니까 3점. 합이 9점이죠. D를 따라갈 수가 없겠네. 자, E도 계산해 볼게. 1인당 GDP 1000 미만이니까 3점. 자, 도시화율은 30에서 40%니까 2점. 출생률은 30에서 40 사이니까 2점. 그러면 총합 7점이죠. 그럼 답은 9점을 차지한 D 국가입니다. 자, 8번 볼게요. 남아메리카의 전자제품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국가. 이것도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자, 선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계산 한번 해볼게. 자, 볼리비아 인구가 1000에서 1500 사이니까 2점이죠. 자, 도시화율은 68.5니까 70 미만이니까 1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61.1%니까 65 미만이니까 1점. 자, 총합 4점이죠. 볼리비아 4점. 자, 칠레는 인구가 1795만이니까 1500 이상이니까 3점. 자, 도시화율 80% 이상이니까 3점. 청장년 인구 비율이 68.9%, 67% 이상이니까 3점이죠. 9점이 총점이 나왔습니다. 9점 만점에 9점. 칠레가 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군요. 자, 콜롬비아 해볼게. 인구로는 3점. 도시화율은 76.4%, 2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3점. 총합 8점이고요. 자, 파라과이 인구는 1000 미만 1점. 도시화율 70% 미만이니까 1점. 청장년층 인구 비율 65% 미만이니까 1점. 3점이고요. 자, 페루는 인구는 3점. 자, 도시화율 2점. 그리고 65.3%니까 청장년 인구 비율 2점. 그러면 합계 7점이죠. 그러면 총합은 9점을 차지한 칠레가 정답인데, 그러면 A, B, C, D, E 중에 칠레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자, 칠레는 남미에서 되게 홀쭉하고 길쭉한 나라,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답은 E,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 자, E가 칠레, 아이고. 자, E가 칠레고요. 자, 나머지 나라들도 볼게. 자, A가 콜롬비아입니다. 자, 그리고 적도 통과하는 요 나라가 지금 에콰도르고요. 자, B가 페루. 그다음에 C가 볼리비아. D가 파라과이입니다. 요 5나라는 우리가 자, 남미를 공부하게 되면 다 외워줘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자,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나라 이름 한번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의류 판매 지점을 개설하려고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에 A에서 고른 것. 이 문제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합산 점수를 한번 구해볼게. 자, 요 표에 맞게 점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방글라데시부터 갑니다. 자, 1인당 GDP가 1517이야. 그럼 3000 미만이니까 1점. 총 인구는 8000, 아니지, 이거. 15,000 총하니까 3점. 여성 취업률 33%니까 40% 미만이니까 1점. 그러면 합계 5점이죠. 자, 베트남은 1인당 GDP가 2340이니까 1점. 자, 총 인구는 여기 2점짜리지 맞지? 2점. 자, 여성 취업률은 70% 초과니까 3점. 그럼 합계가 6점이죠. 자, 인도네시아 1인당 GDP가 여기지 맞지? 3000에서 5000 사이니까 2점. 자, 총 인구는 3점이죠. 맞죠? 자, 그리고 여성 취업률은 40에서 70 사이니까 2점이고요. 그러면 총 합이 7점이죠. 자, 타이를 볼게. 자, 타이는 1인당 GDP는 6,000이니까 이거 3점, 6,500이니까 3점. 자, 총 인구는 8,000 미만이니까 1점. 여성 취업률은 40에서 70% 사이니까 2점. 그럼 합계 점수가 6점이고요. 자, 필리핀은 1인당 GDP는 3,000 미만 1점. 자, 총 인구는 8,000에서 15,000 2점. 여성 취업률은 49.6%니까 2점. 그럼 합계 5점이죠. 그럼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죠. 7점으로. 그럼 지도에서 인도네시아를 고르면 인도네시아는 적도가 통과하는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라가 인도네시아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가 종교나 몬순아시아를 공부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될 나라들이니까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나라 이름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먼저 인도 오른쪽에 있는 A 나라는 방글라데시. A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자, 그리고 B가 인도 차이나 반도 거의 가운데에 위치한 B 나라가 타이.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오른쪽에 세로로 길쭉한 C 나라가 베트남. 자, 또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D 나라가 필리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지도는 세계 주요 문화지역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니다. 자, 먼저 A가 라틴 아메리카죠. 그럼 A에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광범위한 혼혈이 이루어졌다.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종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혼혈이죠. 자, 그래서 기억이 지금 맞고요. 자, 이번에 B의 전통가옥은 주로 건조기후에 적응하여서 발달했다. 자, B가 사하라 사막에 있는 북부 아프리카하고 서남아시아죠. 그래서 이 지역은 대부분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가옥은 건조기후에 적응했다. 자, 님 맞고요. 자, 디귿에 C의 종교별 인구에서 힌두교 신도수가 가장 많다. 여기가 인도를 비롯한 남부아시아니까 힌두교가 제일 많겠지? 그래서 D까지 맞고요. 자, D가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는 오세아니아잖아. 그러면 이 지역의 고산지대에는 원주민의 고대 문명 유적이 남아있대. 고산지대의 원주민의 고대 문명 유적이 남아있는 곳은 라틴 아메리카죠. A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모르더라도 세계지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면 다 알게 될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12번 요 두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표는 가나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가나다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나라 이름까지 맞춰줄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사실 이 나라가 어딘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지리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세계지리 한 바퀴 개념 돌잖아? 그러면 가나다 나라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 일단 나라를 정확하게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나라 이름 쓰지 말고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자, 기억은 지리 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되는데 자, 기억은 위도 경도잖아. 위도 경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죠. 위치 정보지 맞지? 그럼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속성 정보가 아니고 공간 정보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자, 니은 그 나라의 인구수를 원격 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나? 자, 그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2번도 틀린 겁니다. 자, 3번에
가는 아프리카에 속한대. 자, 아프리카에 속하는지 아닌지 요 위도 경도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일단 위도가 북위 구도야, 구도. 북위 구도. 자, 그럼 아프리카 같으면 위도가 보통은 낮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 아프리카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요 위도는 해당 사항이 맞는 거일 수 있고요. 그다음 경도를 볼게. 동경 7도야, 동경 7도. 그러면 본초 좌우선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잖아. 그럼 본초 좌우선은 영국이 위치한 경도잖아. 그러면 적도보다 살짝 북쪽이면서 본초 좌우선 가까이에 위치한 대륙은 당연히 이게 아프리카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맞죠? 이 나라를 몰라도 이 위도 경도만 보고 아프리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대. 자, 인구 밀도라는 거, 자, 여기 한번 써볼게. 인구 밀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면적당 인구수거든. 그래서 면적분의 인구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 자료에서 면적하고 인구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가하고 다 중에 인구 밀도는 가가 더 높죠. 다가 면적이 한 10배는 더 넓어. 근데 인구수는 훨씬 적잖아. 그러면 다가 인구 밀도가 낮아야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에 나, 다의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접해 있대. 자, 나 이 나라에 자, 경도를 한번 볼게. 자, 174도 47분이야. 174에서 175도 사이에 있는 거죠, 동경. 그러면 얘가 동쪽으로 한 5도 정도만 가면 날짜 변경선이 위치한 나라입니다. 맞죠? 그러면 날짜 변경선은 인도양에 있는 게 아니고 태평양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절대 인도양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5번은 틀렸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나다 둘 중에 하나만 판단해서 아니면 5번 선택지는 틀린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럼 정확하게 나라를 한번 찾아볼게. 이 나라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경도상 위치가 되게 유니크하고요. 거의 날짜 변경선에 가까이 위치하고요. 자, 그리고 남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나라잖아. 그리고 섬이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죠. 이 나라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나라입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지형을 배우거나 기후를 배우거나 할 때 또 뉴질랜드가 자주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나라를 볼게. 국토 생긴 모양만 봐도 이 나라를 대체적으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경 75도. 그럼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고. 그리고 북위 45도쯤에 수도가 위치한 나라니까, 자, 이 나라는 지금 캐나다죠, 캐나다. 그럼 캐나다에 인도양이 접해 있는 게 아니잖아. 캐나다 왼쪽은 여기 태평양이고요. 캐나다 오른쪽은 대서양이니까. 자, 5번이 확실히 틀렸다는 걸 또 캐나다를 가지고도 알 수 있고요. 자, 가나라는 인구가 요거 읽어보면 거의 1억 9천만 명이야. 거의 2억이야. 거의 2억. 인구가 2억 정도 되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나라. 이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요건 인구 단원이나 또 아프리카 단원을 배우면 나이지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또 우리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런 뒷단원에 배워야 되는 어떤 정보들을 모르더라도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도 답을 3번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요 문제도 수도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 나라를 찾지 말고 일단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 위치를 위치를 위도 경도로 나타낸 정보잖아. 그러면 이 정보는 공간 정보가 맞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 자, 니은은 통계지로 표현할 때 유선도가 가장 적절하다. 자, 1, 2, 3차의 산업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자, 유선도는 이동을 나타내는 지도잖아. 그러니까 절대 유선도는 쓰면 안 돼. 유선도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그리는 지도지.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는 지도잖아. 맞죠? 자, 그래서 유선도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 구조는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좋죠. 동그라미를 그리고 1차 산업 몇 프로, 2차 산업 몇 퍼센트, 3차 산업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고 원을 잘라서 비중을 표현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니은은 도형 표현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 디귿에 가다는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대. 자,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는지 아닌지 가장 확실한 한 나라만 가지고 선생님이 판단을 해볼게요. 나라를 해볼게요. 경도를 보면 174도야. 4도 5, 6도만 동쪽으로 가면 날짜 변경선이야. 맞지? 그러면 이 나라는 날짜 변경선에 가까이 위치한 나라니까 절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짜 변경선은 태평양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라 하나만 가지고도 디귿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시간 끄지 말고 가장 확실한 나라 한 나라만 잡아서 푸는 거야. 실제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리을에 가다 중 연중 낮 길이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은 다래. 자, 낮 길이 차이가 가장 작은 곳. 이 말은 위도가 낮은 곳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적도와 가까운 곳. 적도와 가까운 곳. 혹은 위도가 낮은 곳. 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위도를 보면 35도, 41도, 14도니까 다가 낮 길이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나는 요거 위에 문제에서 우리 봤죠, 맞죠? 날짜 변경선에 가까이 있으면서 남반구 중위도 위치한 나라는 우리가 뉴질랜드. 자, 가나라를 찾아볼게. 수도 위치가 35도에서 36도 사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남쪽이고요. 자, 경도가 139도야. 자, 우리나라의 중앙 경도가 38도지 맞지? 그리고 서울의 경도가 127도라 그래서 NCT 127 요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맞죠? 왜 NCT 127인지 이게 우리나라야, 맞지?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위도 경도야. 그럼 우리나라보다 살짝 동쪽이면서 살짝 남쪽이야. 그럼 이 나라는 지금 일본이죠. 자, 그리고 다는 우리나라보다 살짝 서쪽입니다. 120도니까. 자, 그리고 위도는 한 14도, 15도 정도 해당되니까 자, 요 나라는 우리가 찾아보면 필리핀이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까지 맞추는 건 힘든데 일본하고 뉴질랜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1-2단원 지리정보와 세계의 지역구분 관련 문제 12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풀이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